자, 뭐지? 사무소설 강의가? 소설하고 산문. 그쵸? 산문인데. 선생님의 이제 강의자로서 내가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야. 뭘 의도를 하고 이 강의를 하는가. 그냥 유석쌤이 하니까 듣는 게 아니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의도가. 일단 소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강독인데, 그냥 강독이 아니야. 시도 알겠지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왜 이런지. 계속 왜야, 왜. 왜랑 비유법. 이거를 할 거야. 선생님 말이 아니라 많은 수강생들이, 선생님은 시야, 원래 전공이. 근데 이걸 들으면 이게 더 소설이 훨씬 좋다고 그래. 나는 그래서 너무 기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와, 선생님 영미 씨 너무 좋았는데, 소설 강의가 진짜 좋았어요. 맨날 그래.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소설 강의가 힘들어. 왜냐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쵸? 여러분들도 힘들어. 예습해오는 게. 소설은 몇 개 탁탁탁탁 하고 뭔가 아이디어 이렇게 탁탁 하면 되는데 소설은 다 읽고 와야 돼. 꼼꼼하게 읽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호흡이 갑자기 이제 길어져. 그래서 호흡 연습도 시키는 거야. 긴 글에 대한 호흡을 늘려보자. 그래서 힘들어해, 갑자기. 왜냐면 파워 때 좋았다가. 그쵸? 그래서 호흡,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키워드야, 이 강의, 소설 강의에.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의도 알잖아. 뭔가 스스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소설 강의. 야, 이렇게 소설, 니네들이 혼자 아무리 읽어봐라. 모르는 어휘나 정리하다가 소설 끝난다. 그게 아니야. 방법이 중요해. 왜 이렇게 읽었고,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이렇게 이 작가가 이렇게 썼는지. 그러한, 공식을 알고 나면 다른 소설, 임용에 나올 법한 소설을 읽을 때도 적용을 해보자. 그거, 공식을. 소설이라는 건 이렇게 읽는 겁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영미 씨에도 느꼈죠? 영미 씨는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선생님이 강의했고, 소설은 그렇게 강의하는 거야. 그리고 하여간 호흡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어휘가 엄청 쏟아집니다. 소설 어휘. 그러니까 이거 정말 숨이 턱턱 막힐 거고. 근데 왜냐하면 왜들 힘들어하면 이 소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들 또 뭐 해? 막 앞에 1, 2월 과정들, 그거 복습도 하고, 좀 놓친 부분들 뭐 하기도 하고, 또 1, 2월에 PPW 있잖아. 이것도 해야 되지. 뭐 못한 거 있으면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놔야 돼. 하여간 요 키워드가 호흡, 긴 호흡 잡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보고. 그거는 질문 던져주지 않으면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잖아. 시도 그랬잖아. 선생님이 질문할 때 하기 전에는 그냥 읽고 오잖아. 근데 질문을 던지니까 그때서, 놓쳤구나. 이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 나오는 비유법 나왔고. 그 다음 산문.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한 3, 4년 전에 강의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에 인강으로만 했는데, 다시 3, 4년 전 화면이 좀 너무 구리대.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짧은 에세이야, 짧은 에세이. 그 에세이라는 말이 원래 몽테뉴의 수상록에 사용됐던 말인데, 그 불어로 원래 시도하라는 뜻이야, 시도하다. 에세이라는 말이, 어세이란 말이 있잖아, 우리 영어에. 그런 거지. 어원이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글을 시험 삼아 써보는 거야. 시도해보는 거야. 우리는 에세이 하면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이렇게 어렸을 때 배웠잖아. 붓 가는 대로 한다는 말은 시험 삼아 시도해보다 이 말이야. 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에세이인데 중요한 것은 똑같아. 소설은 호흡이 너무 기니까 이거는 짧은 소설 같은 짧은 에세이로 그냥 이것도 똑같아. 비유법 공부할 거야. 비유법. 그 다음에 요 할 때 어휘가 있어. 선생님이 어휘를 객관식으로 단어를 몇 개씩 주거든. 근데 그거 하면서 선생님이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뭘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어휘 늘릴 거야. 어휘를 좀 늘릴 거고. 그래서 요 산문은 특별히 직강 같은 원래는 선생님이 영미 씨처럼 나눠주고 원래 미리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센처럼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와서 선생님하고 맞춰보자 했는데 올해는 요거는 한번 그 자리에서 풀어보려고 와서 민낯을 좀 보고 싶어. 그냥 많은 시간을 예습해오고서 수업 듣지 말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와서 한 45분 시간 줄 테니까, 그 시간 오늘 수업할 거를
실전처럼 다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설명 들어보자. 그래서 실전에 한번 민낯을 한번 긴장감을 좀 가져보려고 해볼 테니까, 요거는 직강이 유리한 거죠. 그 현장감을 한번 보고 비교가 되잖아. 나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누구는 옆에서 같이 또 막 대답하고 이해를 해오는구나, 쟤는. 그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인강 특강으로는 아까 뭐지? 영미식 콘서트. 이건 이 작품에서 이제 다루지 않은, 이 책에 없는 작품들을, 그러니까 영미시의 투다 생각하시면 되고, 단지 너무나 이제 기초적인 건 영미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좀 이제는 문법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비유적인 걸로 이렇게 나가서 수업을 하니까, 작년에 했어요. 한 거 작년 강의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는 시작했으면 좋겠어.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바로 이거는 들어가라. 실은 감각 잃으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학 같은 경우는 이제 3, 4월에는 뭘 시작해야 돼요? 의문론 해야 되겠죠. 의문론. 의문론. 요거는 교원대 교수님이 있어. KOCW. 교원대 교수님. 그 강의를 들어도 좋고, AEP 기반이야, 그거는. 교원대 교수님 거는 AEP 기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보는 책이 또 AEP가 아니라, 뭐였지? EPP인가? EPP? English Phonology and Phonetics인가? EPP도 많이 보거든요. EPP도 많이 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해만 하면 돼. 그 공식을, 의문론 규칙을 다 못 외워. 못 외워.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면 되니까, 의문론과 관련된 뭐 원서들이건 아니면은 의문론에 대해서 의문론 고자다. 그런 사람들은 한글로 된 책들도 많아. 서점 가보면은 그냥 한글로 된 의문론 하면은 너무너무 많아. 한글로 된. 그걸 먼저 읽어도 좋고,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의문론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었습니다. 조금은 압니다. 라는 사람은 그냥 원서로 줄줄줄줄 혼자 읽어도 되고, 아니면 범위를 정해서 스터디를 하고. 이해됐습니까? 여기때까지 이렇게 4월까지는 여기에 가야 돼. 그러니까 통사론하고 의문론하고. 근데 물론 화용론이 있긴 있어. 올해 한번 화용론 문제가 나왔는데, 프래그매틱스가 나왔는데, 이거를 하자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좀 하기에는 좀 애매해. 애매하니까, 요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생각할 때 5, 6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학 기출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기출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영어학 개론서 있죠. 개론서. 우리는 지금 통사론과 의문론 딱 두 개만 공부하잖아. 전체적인 영어학 개론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아요. 책들이 굉장히 많아. 원서들도 있고 우리말로 된 거 있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해라야. 기본이 잘 안 되니까 응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듯이 할 정도로 돼야 되니까, 요거로 개론서 같은 것들을 있으니까, 그때는 뭐 원서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아. 추천해달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추천해 줄 수 있고, 우리말로 된 책들도 있고, 서점에 한 번만 가면 돼. 학교 도서관에 가도 돼. 도서관 없으면 그냥 일반 서점 가서 영어학 개론만 쳐도 다 나와. 그런 책들을 병행하면서 좀 더 기본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스크립트 있죠. 드라마 스크립트. 3, 4월에는 뭘 들어가야 돼요? 셜록 홈즈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 2월에 그냥 끝내버리세요. 하다가 만 거 같으면 끝낸다. 맨날 미뤄지면은 못 끝내. 그러니까 3, 4월에는 같이 뭐 하라 할 때 같이 이렇게 쭉쭉쭉 가줘야 돼. 그러니까 셜록 홈즈를 한 3, 4월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서부터는 새로운 전략들이 들어가야 돼. 각자마다 못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전략을 좀, 요건 더 해봐야 되겠다. 1, 4월에 이걸 놓친 게 많다. 그러면 다시 복습을 한다던가, 5, 6, 7, 8까지는 이제 각자의 스피드들이 좀 들어가는 기절이야. 그러니까 1, 4월은 단체 공부. 유석쌤이 딱 이거 해라. 그럼 같이 쭉. 그러니까 나중에 구하려면 스터디가 안 구해져.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강생이건 직강생이건 하랄 때 같이 해야 같이 스터디도 구해지고 효율이 3배, 4배가 되는데, 나중에 뒤쫓아가려면은 스터디도 안 구해지고 혼자서 막 밀린 강의 듣듯이 리스닝 하다가 끝나버려. 그러면은 듣는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하랄 때 맞춰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4월까지는 그렇고 5, 6월서부터는 이제 각자 오히려 그 하던 것에 대해서 뭘 빼자,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5, 6, 7, 8은 들어가는 것 같아.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되고,
뭐 교육학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만약에 뭐 초수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되고 당연히 근데 작년에 시험을 봐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손 안 대도 되겠죠. 스스로 다 알 거고 연결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출 보통 기출만 돌려도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연교는. 그러니까 초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농담 아니라 7월부터 연교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불안한 사람들은 5월부터 영어할 때 그때 같이 연교도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해됐습니까? 어떤 사람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9월부터 남들 모의고사 풀 때 9, 10, 11월 요때 연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수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지금 기본기가 안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잡다가 단어도 안 되고 이것도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해가 쌤한테 와서 쌤한테 얘기하다 보면 너 상태가 어떤데? 그러면 그럼 너는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네.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수 합격한 친구들이 고맙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서 너무나 또 양이 자기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준비가 안 돼서 이런 문학은 잘 됐는데 연교에서 실수가 많고 뭐가 키텀도 많이 몰랐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도 실제로도 또 있고. 근데 나는 어쨌건 최단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붙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어떻게 다 그것이 이렇게 돼서 완벽하게 되겠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 시간과 돈과 그걸 경제적으로 하기 위한 플랜을 제시하는 거니까 한번 요 상태로 가고 일단은 그러니까 뒤에 거를 생각하지 마. 이런 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이해되겠습니까? 1, 2월이나 마무리 잘하고 3, 4월까지라도 잘 살아남고 쭉 가다 보면 계획이 계속 수정돼. 한 2, 3주마다도 갑자기 막 더 쌓이고 스타디 하다 보면 나는 처음에 요 정도 스타디 하려고 했는데 스타디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것도 하지. 이 사람이 또 다른 데랑 이것도 한대. 그럼 나도 그거 할까? 해서 자꾸 늘어나더라고, 공부량이. 그래서 스타디라는 게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양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그런 효과가 있어, 스타디가. 그러니까 스타디를 가급적 많이 하라. 자기주도적으로 한다는 게 스타디잖아, 우리 임용은. 강의만 그냥 밀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뭐 질문 혹시? 3, 4월 질문. 있어? 없어요, 이제? 배고파? 요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 뭐 지치지 말고, 아직 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지치지 말고 잘 또 3, 4월에 잘 또 시작해 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